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강준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주제입니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 상승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 섹터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좀 다사다난했던 업종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가요, 1885포인트 선에서 7월 말에는 2090선까지 올라서는 동안에 좀 다양한 업종들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여전히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하반기 주도 섹터로서 기대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한동안 코스피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건 정책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일단 최경환 경제팀, 새 경제팀의 출범과 또 금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한동안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상황이었죠. 자, 일단 보시면 7월 중순 이후에, 이 시점이 7월 중순입니다. 이후부터 좀 정책 모멘텀에 따른 이 랠리가 이어졌었고요. 이 트로이카주로 불리는 건설, 증권, 은행주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자, 하지만 이어서 8월 초에 코스피가 잠시 좀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동안 이 틈새를 틈타서 코스닥 콘텐츠 업종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일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영화 명량의 흥행에 따른 CJ E&M 또 CJ CGV 같은 그 종목의 강세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같은 기간에 게임주도 좀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투스와 게임빌로 대변되는 이 게임주가 좀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었죠. 자,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 드디어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막상 내놓으면서 정책 모멘텀은 좀 소멸되기 시작했었고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최근에는 내수주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주 또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랠리 흐름으로 짚어보니까 세 흐름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정부 정책 관련주일 텐데요. 이 트로이카주, 배당주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이들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었다.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또 건설과 금융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통신주와 함께 다 같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허 의원님, 이들 모멘텀 여전히 좀 지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씨가 여전히 좀 살아있나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그 금융건설은 저금리 수혜주이고요. 네. 또 배당주 역시도 저금리 수혜군입니다. 이런 쪽들은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 또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업종 상승률을 보더라도 금융업종은 올해 7%가 올랐고요. 이 중에 이제 증권주는 25%가 강세였었죠.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 배당 쪽에서는 그 종목별로 좀 갖고 와봤는데, SK텔레콤이 18% 올랐던 상황이고요. KTNG가 29%, 또 한국실석유가 15% 올라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 올해 연초 대비로 현재까지 8월 18일까지 한 2.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금융, 건설, 배당주 쪽은 다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됐지만 재료 노출이지만 결국은 저금리 수혜주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최경환 정부 들어서서 초이노믹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효과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최경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역시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지금 경상수지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하겠다 해갖고 이제 정책을 했는데 역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재정 정책이나 금리나 내수 활성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지금 그러한 그 경제 정책이 변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간 나라가 일본과 이제 인도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또 그리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노믹스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 세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에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일본이나 무슨 인도 같은 경우랑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우리나라는 좀 일본이랑 좀 비슷한데 일본도 저성장 저물가고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물가인데
시장 자체를 보면은 일본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왜 못 올랐죠? 정책 효과가 조금 적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수출과 내수 다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 산업의 내수 활성화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책 자체가 좀 상당히 일본은 좀 적극적이고 우리는 약간 좀 소극적이고 조금 지금부터 벌써 금리 인하 한 번 했는데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 있다 없다 이렇게 또 있다 없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양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강력하지가 않다. 약간 립서비스 성격이 있고 뭐 세제 개편이나 각종 규제 완화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그 또 법안 같은 것도 통과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 아베노믹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제약받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조금 상승률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발표하고 나서 1년간 주가가 뭐 7, 80% 이상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 제일 많이 오른 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증권이나 통신 반도체 뭐 우리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발표하고 오른 상승률 보면은 거의 2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역시 조금 부양책 자체나 뭐 경기 부양책 이런 자체가 약간 소극적이고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겠어? 이런 반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진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 자체가 약간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소비도 뭐 적극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지금 그러한 것들이 좀 득세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이게 조금 연속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기다리는 지금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 흐름으로 좀 넘어가면요. 2단계에서 앞서서 좀 정리가 나왔는데 콘텐츠 소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인사이드에서도 뭐 게임이라던가 또 영화, 음원 소비에 대해서도 이슈를 몇 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코스닥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섹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게임과 영화, 이제 음원 쪽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 섹터도 지금 업종 상승률로 보면 디지털 콘텐츠가 올 들어서 68%나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오락 문화가 한 출판 매체 복제가 한 67%, 그리고 오락 문화가 이제 21%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그 섹터별로는 수익률이 좋았던 쪽이고요. 업종 내의 주요 종목 상승률로 보시면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489%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키이스트가 150%, 로엔이 한 104%, 또 CJ ENM이 48%, 파라다이스가 39%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도주론에 따르면 이게 뭐 이론은 아니고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로 어떤 큰 시세 초입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하고 종목군은 그 시세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그 주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게 정설로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컴투스나 파라다이스류의 이런 언급된 섹터의 종목군들은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 어떤 그 계기로 인해서 시장이 깨지는, 시장판이 깨지는 하락 대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번 상승장에서 랠리를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하락 대전환을 깰 만한 이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글쎄요,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는 그 수출 주도형 국가고 우리가 이제 내수 쪽을 강화하자고 했던 얘기는 워낙에 글로벌 경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쇼크들은 다 해외에서 나온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IMF라는 특수한 환경 빼고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연결된 흐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해외 쪽의 이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유로존이 모르겠으면 돈을 더 푼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긋나게 되면 유로존에서도 한번 또 한 차례 쇼크가 나올 수 있다 보고 가장 큰 위협은 아마 중국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콘텐츠 업종.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콘텐츠 소비 시대라는 것은 역시 지금 뭐 아무 때나 우리가 이제 소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주도할 섹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엔 주도하고 있는 섹터죠, 지금.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뭐 게임이나 영화, 음원 쪽 뭐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양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 쪽에서 아무래도 쉬고 있다 보니까 그 대체 투자 자원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 증시를 조금 그나마 좀 증시를 상승률을 좀 높이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지금 얘기한 뭐 게임이나 음원 이런 쪽은 좀 많이 좀 올랐고 조금 약간 부담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거는 역시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서 YG나 무슨 SM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중국의 음악 시장 같은 경우 뭐 성장 초기고 구조적 성장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좀 최근에 뭐 저작권 보호도 조금 시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인식 강화되고 그리고 뭐 브랜드화 정책도 하고 뭐 이러면서 K-팝이랑 연결돼서 최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그런 업종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종목 가운데서 업종별로 좀 키 맞추기가 이어질 것이다. 엔터주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얘기였는데요. 끝으로 마지막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내수 소비주 그리고 연초에 강했던 중국 소비주까지 내수 활성화 정책의 종착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들 맥이 어제 좀 점검을 또 했었잖아요, 허 의원님. 내수주. 네.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 관련 섹터는 여전히 좀 강할까요? 네, 일단 그 정부가 41조 부양했고요. 그 서비스 활성화 대책 내놨고 금리도 내렸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뭐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저희는 주식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좀 많이 써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버셔가지고 많이 쓰는 그런 장세가 좀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원했던 대로 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주식을 하라는 쪽으로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시면 뭐 해외로만 나갈 일이 아니라 뭐 국내에도 좋은 데 많으니까요. 이쪽에 좀 많이 돈을 써주시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아마 그런 채널을 상으로 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뭐 이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실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상했던 경로대로 안 간다고 하면 아마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또 한 차례의 보다 강력한 그 어떤 임팩트가 있는 부양책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끝장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정권까지 가져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랠리는 우리끼리만 보면 그 정부의 내수 부양 랠리에 큰 그 근간이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이제 해외로 여행 갈 만큼 좀 부유하고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뭐 경기가 많이 꺾이거나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뭐 안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제도라든지 어떤 이번에 그 비자 발급하는 그런 이슈라든지요. 그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결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은 지금 뭐 부양을 해서 내수를 띄운다고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더 어떤 매출 과시라든지 실적 연결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중국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은 이상은 더 커지는 쪽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 수혜를 받는 쪽이요. 그런 부양과는 좀 무관하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 내부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미 돈을 쓸 만큼 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런 모멘텀들은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내수주. 예, 일단은 그 부양책 자체가 요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0.25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안 하느니 못한 사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뭐 크게 뭐 좋지 이렇게 큰 기대를 안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자체도 이제 좀 약세를 띠다가 다시 또 좀 강세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주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좀 부담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부양책 자체 내수 활성화에 일단 경기 부양보다는 내수 활성화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는 지금 분위기로 조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은 조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도 또 내수 쪽으로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민감주 갖다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이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결국 근데 사실상 내수 관련주가 너무 득세를 하면 그동안도 득세를 했는데 또 득세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기 자체는 돌아가기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면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경기 민감도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또 옛날로 회귀하는 양상이 있으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치는 양상. 아, 또 이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이 지금 좀 잘 나와야 된다. 지금 추가적으로는 잘 나와야 되고 국회도 빨리 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수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주는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증권가 여의도 시각에서는 이런 새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에 있어서 어떻게 하반기를 보고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도 전해주세요. 네, 현재 증권가 의견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정책 모멘텀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좀 관련 수혜주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때를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좀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업종으로는 건설업종이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투자증권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건설, 은행, 증권주, 트로이카에 대해서 현재는 좀 기술적 부담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이와 함께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코스닥 관련주 중에서 좀 게임주, 미디어 업종도 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대투증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역시 건설주가 좀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텔 레저 또 백화점 업종까지 함께 묶어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책 효과 가시화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건설주 중에서는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에 집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인데요. 그중에서도 정책 관련해서 수혜를 가장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께서는요, 앞서 세 가지 모멘텀 긍정적으로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네. 어느 쪽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일단 상승률로만 보면 뭐 지금 제일 센 쪽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요. 이 섹터의 주도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주로 모바일 게임이죠. 뭐 그쪽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시장 대비 선전했던 음식료라든지 섬유, 우복 그리고 시멘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시멘트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시멘트 그리고 이제 7월달 이후에 시세 흐름 주도했던 증권주까지 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좀 너무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주도력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14만 원대 후반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컴투스가 사실 대장격인데요. 컴투스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원 선 부근에서는 1차로 이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면 1차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이후에 또 한 번의 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지금 8월이기 때문에 한 9월, 10월은 돼야 실적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그 집계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많이 땡겨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전후로 해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막 꺾이고 하는 쪽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저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9만 원 하고 나서 한 20거래를 쉬고 나서 다시 이제 15만 원까지 랠리 나왔는데 그런 어떤 긴 흐름에서의 큰 계단식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20만 원은 더 훌쩍 뛰어넘지 않겠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주도력 이어질 것이다. 또 코스피 중에는 유통이죠. 음식료와 섬유, 의복, 그리고 증권과 시멘트 압축돼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네, 아까 콘텐츠 쪽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테인먼트 조금 키 맞추기 가운데서 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기 부양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건설업종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시장이 미분양 다 해소됐고 가격이나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해외 수주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원가율도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저가 수주한 부분이 지금 다 떨어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경기 또 좀 좋아지면서 해외 수주도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면은 급격하게는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건설주는 실적 자체가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요. 네. 특별히 보는 종목은 현대건설 역시 아무래도 압도적인 수주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제가 또 허연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궁금한데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글쎄, 건설업종은 지금 제가 보기엔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더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률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경제 부양책이 나오면은 의외로 대세 상승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업종들. 지금 증권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증권주가 뭐 1년 사이에 100% 이상 최고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증권주 올라야 아마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진다면 이게 조금 더 많이 우리 생각에 많이 오르겠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건설업종도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드라이브가 만약 걸리지 않는다면은 뭐 그 다음엔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은 실적인데 이제 그나마 증권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은 점진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걸리지 않아도 그런 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 다음 이제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저희 전망을 살펴주시면서 전략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